시각장애인 마라톤 가이드러너가 되었을 때의 기본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 러너의 눈이 되어주는 러너로서 계속 변하는 주로 환경에서 시각장애 러너가 안전하게 목표한 만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러너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이드러너가 시각장애 러너에게 다가가 땡땡님 안녕하세요, 저 땡땡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시각장애 러너분들이 목소리만 듣고는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할 때는 가이드러너의 팔꿈치 윗부분을 시각장애 러너가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가이드러너가 한 발자국 정도 앞에 서서 길 안내를 하며 함께 이동합니다. 활동 전 개인 정비 및 가이드러너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활동 전 시각장애인에게 화장실 이용이나 물 등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가이드러너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벽이나 기둥, 벤치에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변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이드러너 끈을 사용할 때 끈을 잡을 때 두 러너 모두 손목 안으로 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러너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러너 입장에서는 양손을 못 짚음으로 위험하고 서 있던 러너 역시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둘 중 한 사람은 끈이 쉽게 손에서 빠져나가도록 쥐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둘 다 이 끈이 빠져나올 수 있게 손으로 잡으면 최고겠죠.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릴 때 시각장애 러너 입장에서는 가이드 러너가 있는 쪽이 믿을 곳이므로 때때로 붙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이드 러너가 자리를 비켜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에 펼쳐진 주로 상황에 따라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이드 러너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가희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너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김승현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가이드 러닝을 하고 있는 가이드 러너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너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가이드 러너는 끈을 잡고 달리는 러너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시각장애 러너분께서는 빛 안 보이시기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목표한 결승점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공동이 목표한 기록으로 빠르게 완주하는 러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각장애 가이드 러너 교육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라톤이나 시각장애인의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뛰기 전, 그리고 뛸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해 주실 건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은 시각장애인 러너분과 처음 만났는 자리를 앞두고 어디서 만날지 어떤 경로로 오실지를 확실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가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현입니다. 오늘 같이 뛰기로 한 가이드 러너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둘이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 러너와 가이드 러너가 있는 곳에서 만났을 때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인지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어색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고 나서 이제 이동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서 인사했고 훈련 장소로 이동을 할 때는 비장애인이 반보 앞에 서서 시각장애인 러너분께 팔꿈치 윗부분을 잡으라고 하고 같이 걸어서 이동하면 됩니다. 안내 받는 거는 기본 에티켓과 유사한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뛰기 전에 준비 운동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다치지 네, 않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시각장애인 러너분과 같이 준비 운동함에 있어서 무릎을 돌린다거나 어깨를 돌린다거나 말로 표현해도 쉽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각장애 러너분한테 잠깐 몸을 터치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 뒤에 동작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두를 푸는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쵸, 팔을 들어가지고 접고 이게 맞아. 애매하다 보니까 동작을 만들어 드리면 너무 좋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준비 운동이 끝났다.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격적으로 많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걸까요? 가이드 끈을 어느 손으로 잡는 게 편한지 좌회전, 우회전, 앞에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장애물을 만난다거나 앞에 보행자분이 계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 러너가 어떻게 시각장애 러너분한테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합의를 해야 실제로 달리기를 했을 때 좀 혼선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뛸 건지나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달릴 건지 이런 부분을 서로 합의를 해야 달리면서 오해가 안 쌓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조율하고 가면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네. 내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달려야 괜찮은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가이드 러너가 기본적인 안을 잡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걷고 뛰고를 반복해도 되니까 200m는 뛰고 100m는 쉬자 이러면서 조금씩 여러 상황에도 같이 부딪혀보고 맞춰가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연애랑 비유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알아가고 다양한 상황에 접하고 그 상황에 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풀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저는 똑같다고 봐서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상황에 부딪혀보고 많이 달리다 보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아까 가이드 러너 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끈이 어떤 건지. 가이드 러너 끈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탄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에는 가이드 러너가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를 네. 미리 봤어요. 촬영 네. 전에. 근데 당겨봤는데 안 당겨지더라고요. 맞아요. 탄력이 아예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탄력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달릴 때 끈을 서로 이렇게 잡고 달리잖아요. 네. 그럼 나란히 달리는지 아니면 가이드 러너가 앞에 있고 시각장애 마라토너가 뒤에 있는지. 나란히가 제일 좋고요. 그 이유는 시각장애 러너의 퍼포먼스의 가이드 러너는 방향을 조절해 주거나 도와주는 존재지 퍼포먼스를 강제로 이끌어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란히 달리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니면 시각장애 러너가 좀 더 앞에서 뛰는 거죠. 네,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다 손목 안으로 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 손가락 안에만 넣어서 이렇게 쥐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끈을 통째로 쥐어도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 끈이 퉁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두 손 다 짚을 수 있고 이제 가인님께서는 안 끌려오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고 네. 이제 달려야 할 텐데 네. 그럼 뛸 때 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땅의 높이가 변할 때인데요. 도로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턱이라던가 네, 그런 경우에는 잠깐 속도를 줄이고 이제 앞에 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뒤에 그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다시 달리기를 하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너를 돌거나 이럴 때는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명확하게 10시 방향이다, 뭐 1시 방향이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각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제가 만약에 안쪽에서 돌고 가인님께서 바깥쪽에서 돈다고 해볼게요. 이 끈을 감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손부터 팔꿈치까지 붙이고 회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인님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도는 게 편하잖아요. 곡선주로를 갔다가 직선주로로 돌입을 하면 한번 탁 당겨져요. 그래서 시각장애 러너분께서 저한테 부딪히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다가 바닥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도블록을 가다가 갑자기 뭐 흙이 나온다. 이럴 때 시각장애 러너분 입장에서는 온 신경이 발바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뛰다가 흙이 한 3발자국 앞에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흙으로 갈 거다. 그리고 3, 2, 1 지금 할 때 시각장애 러너분이 발이 거기 딱 닿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석방지턱 같은 경우는 정말 평평한 곳에서 조금 볼록한 곳을 밟기 때문에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 큰 긴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이 있고 오른쪽에 살짝 구덩이가 있을 때 이제 시각장애 러너분께서 그 구덩이를 안 밟는 게 최고 좋잖아요. 왼쪽으로 시각장애 러너분을 끌어당기는 거죠. 네. 아예 방향을. 네, 시각장애 러너의 동선을 기준으로 제일 평평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냥 이끌 뿐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어디까지 챙겨드려야 되냐. 시각장애 러너분마다 시각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맹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시각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시각 안에서도 참 여러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어떤 분은 한 100m 거리에서는 안 보이던 형체가 한 20m 가까이 가면 보인다 라고 하면 그분께서는 제가 굳이 왼쪽 오른쪽 피하는 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피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좁혀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이드 러너가 챙겨야 될 부분이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안 챙겨드려도 이제 혼자서 다 커버하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어떤 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원하고 어떤 분은 굳이 말 안 해도 끈으로 그냥 잡아당기고 맞아. 이거를 네. 더 편해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 피할 때 같은 경우는 보행자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구조라면 보시고 피하겠지만 만약에 보행자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미리 왼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좀 소리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저희를 보고 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응급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가이드 러너가 선조치 후 보고를 하라고 해요. 저는 갑자기 뭐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막 꽁이 날라온다거나 이럴 때는 일단 시각장애 러너분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그냥 멈춰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안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먼저 그렇게 선조치를 하고 파트너 시각장애 러너분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러너 입장에서는 가이드 러너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이 믿을 구석이고 왼쪽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이드 러너 입장에서는 내 파트너가 내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네? 그럼 비켜드려야겠다. 오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가이드 러너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뭔가 장애물이나 보행자가 있을 때 피해갈 수 있게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가이드 러너한테 주도권을 잡고 있어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제 시각장애 러너분들도 그렇고 가이드 러너분들도 그렇고 본인의 달리기 실력과 상관없이 정말 걷고 뛰다 해도 되니까 가이드 러닝이나 달리기 하고 싶으면은 편하게 언제든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과 인연이 됐으니까 평생 우리가 뛰어야 돼 라는 부담감보다는 마음 편하게 서로 그냥 가끔씩 보는 존재로도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너가 돼보고 싶다 했을 때 그 교육은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가 마라토너라는 곳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공지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네. 이제 뛰어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VMK라고 한국시각장애 마라톤 동호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다음 카페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남산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또 가이드런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guiderun.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시각장애 러너나 가이드 러너나 단톡방 초대도 해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훈련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신청자를 토대로 미리 저희가 실력에 맞게 파트너를 짝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어디든지 오시면은 편하게 이제 가이드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천시 해밀도서관에서도 작년 그리고 올해도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를 모집해서 함께 대회를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 개선 사업에 힘쓰는 단체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비욘디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